예, 355쪽에 전세권이죠. 마지막 시간이에요. 힘내시고요. 예,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요. 근데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근데 막 쓰면 안 되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을 하면 소멸사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농경지는 전세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특징인 4가지가 그대로 나타나죠. 부수성, 부종성을 합친 거죠. 부수성하고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4가지를 모두 다 갖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전세금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 채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원칙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가능해요.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전세권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함께하죠. 그런 성질이 부종성이에요. 그럼 전세권이 담보물권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죠. 그럼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건 바로 전세금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 없는 전세권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세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만 소멸해요? 전세권도 소멸해요? 전세권도 소멸한다. 이런 성질을 뭐라고 했냐면 부종성. 그렇죠? 부종성.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한 게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저당권 등기 말소 시에요? 채무 변제 시에요? 변제에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인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세금 채권이 없어지면 전세권만 남을 수 없다. 그리고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뭐도 같이 가야 돼요? 전세권도 따라간다. 수반성이죠.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을 합쳐서 우리가 부수성이라고 불렀고, 근데 이 전세금이 현재 1억 원인데 소유자가 나중에 9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아직 1,0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이 전세권은 목적부동산 10분의 1에만 행사될 수 있어요. 전부 행사요. 전부.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전부 행사한다. 이런 성질이 불가분성이고요. 그리고 전세권자의 잘못 없이 이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럼 이게 불타버리면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목적물의 멸실은 모든 물권의 공통 소멸사예요. 근데 이게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오면 이 보험금으로부터 자기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때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갑이 보험금을 받아가기 전에 뭘 하라고요?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성질이 뭐예요? 물상대위성이죠. 그래서 전세권도 담보물권이니까 이 4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데 기간 도중에 이 전세금 채권만을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 이게 돼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은 을이 가지고 있는데 전세금 채권만 병이 갖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임대차랑 좀 달라요. 임대차에서는요.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채권만을 양도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임대차에서는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임차권자인데 보증금 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가능해요. 왜냐하면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필수 요소가
아니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만 분리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용익적 성질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의 분리 양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나 할 수 있다고요? 조건부 양도. 그러니까 뭘 조건으로 한다는 거냐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뭐만 남아요? 기간 만료되면 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현실적으로 전세금이 얘한테 넘어가는 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끝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끝나고 넘어가죠. 교재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356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파란 글씨만 보세요.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에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부로 분리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 하려면 조건부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이 취득되려면 기본적으로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뭐가 지급돼야 되냐면 전세금은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전세금은 필수 요소인데 이거 가지고 시험에 여러 차례 냈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꼭 이렇게 전세금을 현실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돈이 있으면 그걸 전세금으로 전환시키는 건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세 번째 목적물의 인도. 전세권 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 요소냐라고 물으면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장차 이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세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하려면 계약 등기 전세금 지급이 있으면 되지 꼭 인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전세권의 기간, 약정이 있을 때 최장기 제한. 전세권은 최장기 얼마 제한을 둬요? 10년 둬요. 그리고 두 번째 최단기 제한도 있죠. 최단기 제한은 몇 년이냐면 1년이에요. 1년.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최단기간 제한 1년은 모든 전세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되죠.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10년을 넘어서는 안 돼요. 10년 넘어서 안 되는데 최단기간 1년은 건물에만 적용되니까 토지 전세권을 6개월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 전세권은 6개월 계약하면 그건 1년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최단기간 1년의 제한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어요. 자, 약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하면 통고가 도달되고 각각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6개월이.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통고하든 설정자가 통고하든 각각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소멸 통고가 있으면 그 즉시 소멸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하게 되고요. 그리고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정갱신. 당사자가 계약을 약정해서 갱신한다. 그럼 약정갱신할 때도 역시 몇 년을 넘으면 안 돼요. 10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의 제한이 있고, 두 번째로 법정갱신이 있죠. 근데 법정갱신은 모든 전세권에 적용되어 건물에만 적용돼요. 우리 전세권 중에서 건물에만 인정되는 게 딱 두 개예요. 일단 아까 뭐 나왔죠? 최단기간 1년. 그리고 법정갱신. 사항을 한번 사항.
357쪽에 그 312조 사항이 있죠. 사항을 보시면 일단 2항부터 볼게요. 2항에 뭐라고 되냐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단 기간 1년이죠. 첫 단어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사항을 보세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래서 왜 했잖아요. 줄여서 말하면 별말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죠. 첫 단어가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 건물에만 인정되는 게 지금 두 가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최단기 1년, 두 번째는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도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고요. 그럼 법정갱신이 되면 조심하실 점은 전 전세권과, 그러니까 이전의 전세권, 전 전세권과 동일한 뭘로 인정이 돼요? 조건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동일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정함이 없다. 그럼 정함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정함이 없으면 여기죠.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소멸해요?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래서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기간의 차등 없이 누가 하든지 간에 6개월이에요. 근데 임대차 가면 기간이 달라지죠. 민법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하면 얼마야?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죠. 3자가 막 들리는데 지난주 쉬는 날에 특별법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이제 3개월은 특별법에서 나오고요. 민법에서는 3개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러면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요 1개월 사이에 소유자가 요 기간 안에서 조건을 바꾸자 또는 나 연장 못해줘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갱신되는 거야. 근데 이때 갱신되는 것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간은 정함이 없어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얘네 둘은 언제든지 끝내자라고 소멸 통고할 수 있는데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면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요. 전세권자가 통고했다. 도달되고 전세권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 봤잖아요. 정신줄을 꼭 잡고 지금 방금 본 거냐. 둘 다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기간의 차등 없이 둘 다 얼마라고요? 6개월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게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아니라 임차권이었다. 그럼 임차권이면 상대적으로 누구를 더 보호해줘요? 임차인을 보호해주겠죠.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인데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전세권, 임차권에 3개월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이제 주임법이랑 상임법에 가면 주임법과 상임법은 최단 기간 제한을 두고 있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에요.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택을 임차했다. 법정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에요. 그럼 주택임대차에서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어떻게 돼요?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임법과 상임법은 특별 규정이 있잖아요. 주택은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 그럼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라고 할 수 없어요. 얘는 얼마를?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을 무조건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요? 여기서 3월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66, 민법상 임대차는 6일.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임대인은 못해요. 최단기간 보장. 임차인은 할 수 있는데 얼마가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반환할 수 있다. 66, 61, X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예. 이건 뭐 기간에 관해서는 좀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할 때마다 본 거잖아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둘 다 얼마야? 대등하게 6개월. 근데 임대차, 민법상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인데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고 주택이나 상가는 최단 기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임차인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통지하고 도달되면 얼마가 지나면 소멸해요?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증금 언제 빼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개월이 돼야지 반환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법정갱신은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우리 똑같은 내용 187조니까 똑같은 내용 전 시간에 뭐 하면서 나왔죠? 법정이상권. 법정이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등기 필요 없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기간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효력인데 전세권의 효력은 범위를 보면 이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물적인 범위와 인적 범위인데 그러니까 물적 범위라는 건 이제 우리 법조문상으로 예를 들어 타인 토지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그럼 타인 토지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지금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설정됐을까요?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 미치겠죠? 교재 잠깐 볼게요. 그 358조 한번 보세요. 358조 맨 밑에 304조 1항에 보면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여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건물을 남의 땅에 소유하고 있다는 건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 임차권을 설정해서 지은 거겠죠. 근데 이 건물에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디에도 토지용권에도 미쳐야죠. 그래야죠. 그러면 만약에 이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가 피해보니까? 전세권. 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죠. 2항을 볼게요. 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림에서. 건물 소유자. 얘는 토지 소유자고요. 얘가 전세권 설정자죠. 을이죠. 을. 그러니까 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물적 범위. 토지 이용권에도 미친다라는 거고. 인적 범위는 뭐냐면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그럼 소유자가 변경되면 전세금 반환 책임 누가 지느냐? 종전 소유자가 져요? 새로운 소유자가 져요? 둘이 같이 져요? 새로운 소유자가죠.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게 된다. 이때 승계는 면책적 승계, 면책적. 그러니까 전 소유자와 연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전세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359쪽에 동그라미 3번이죠. 동그라미 3번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인적 범위와 관련되는 거고.
그러면 이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권리 의무.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사용 수익권이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수익은 용도에 좇아서 해야 되고 만약에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건 소멸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용도에 좇아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이 제일 기본이고요. 그러면 수선 유지 의무. 전세 목적물의 수선 유지는 전세권자가 해요, 설정자가 해요. 당연히 전세권자가 해야죠. 전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배타적 용익물권자니까 유지는 알아서 해야죠. 수선 유지는 알아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 중에서 뭘 청구할 수 없어요? 필요비 청구는 안 되는 거죠. 필요비 청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가능하냐면 유익비. 그러니까 이걸 때 항상 비교했던 건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차의 수선 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임대인에게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돈을 썼다면 임차인은 유익비뿐만 아니라 필요비 청구도 되지만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런 애들은 필요비는 안 되고 유익비 청구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권리 의무들 나오는데 전세금이 경제사정에 변동이 있으면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전세권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우리 상린관계 할 때 상린관계는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의 준용조항이 있고 임차권자에게도 인정한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상린관계를 주장하려면 소유자를 대위해서 해야 돼요? 직접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죠. 얘한테도 준용 규정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얘는 물권이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게 전세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전세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전세권에 기한 반환도 돼요. 왜냐하면 준용조항이 여기도 있다니까. 그럼 지상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물권적 청구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지상권.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뭐 하겠어요? 유치권 하겠죠. 이제 하산하실 때가 됐어요. 그죠? 예.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물권적 청구는 하나예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있어도 뭐에 기한 반환은 없다고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물권적 청구 인정이 되고 그리고 뭐 경매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건 뭐 당연히 담보 물권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건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360쪽에 309조 309조 보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한다고요? 전세권자가. 그래서 수선 유지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권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죠.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설정 행위로 금지 특약을 했다면 그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이거 뭐랑 비교했었죠? 지상권. 그렇죠.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해도 양도가 돼요. 근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하는 게 원칙이지만 금지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때 양도하면 소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을 처분한다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전전세가 있고 담보 제공이 있죠. 그러면 양도한다라고 하면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양도라는 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었다. 근데 전세권자 을이 그 전세권을 병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전세권자로 남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얘는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권리 의무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냐면 설정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은 나중에 나갈 때 전세금 반환을 을에게 청구해요? 갑에게 하는 거예요? 갑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해요. 종문을 한번 볼게요. 361쪽에 307조. 전세권 양수인은 여기서 이제 병이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전세가 있죠. 전전세. 그럼 전전세가 있게 되면 이 전전세는 어디에 구속될 수밖에 없냐면 전세권에.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전전세도 소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사용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전전세는 절대로 전세권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전전세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의 가중이 나오죠. 책임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전전세권자도요. 경매를 실행할 수 있죠. 얘도 담보권자니까. 근데 전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최소한 원전세권이 만료가 되고 그리고 원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이 요건을 갖춰야 전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했고 을이 병에게 전전세를 해준 거예요. 그럼 양도와 다르게 전전세라는 건 전세권자가 있어야만 전전세란 말이 나오겠죠. 그럼 이 병은 권리 의무 관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끝나고 나갈 때 전전세금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을에게 받는 거지 소유자랑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는 무조건 소멸해요. 종속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했을 때 대리인과 복대리가 있죠. 복대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한 거죠. 그럼 복대리는 절대로 뭘 벗어날 수 없냐면 대리.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얘가 자유롭게 전전세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전전세나 임대를 안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얘가 전전세나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피해가 생겼다면 을은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갑에게 책임을 져야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책임의 가중, 책임을 높인다 이런 얘기죠. 한번 볼게요. 그 362쪽에 그 효과에서 B번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맞고 C번 보죠. 책임의 가중.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자유롭게 전전세 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생기면 전세권자가 누구한테 책임지라고요? 소유자에게, 설정자에게 책임져라. 자, 전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을 안 줘요. 그럼 만약에 전전세권자가 전전세금 못 받았다고 요거 바로 경매해버리면 누가 피해를 본다고요? 이거 내 건데 어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경매가 실행될 수 없고 전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최소한 원전세가 만료되고 갑도 을에게 전세금을 제공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바로 안 되고 당연히 요거까지 충족이 되어야만 전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다. 자, 여기 전전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담보 제공이에요. 담보 제공. 전세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이 담보로 제공되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 전세권이 기간 만료되면 소멸하겠죠. 그럼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뭐가 소멸했으니까. 전세권.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인후행인인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갑이 전세금 줘야죠. 을이 갑에게 전세금 채권이 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저당을 잡혔는데 전세권을 저당 잡혔어요. 소위 이제 권리에 대한 저당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럼 전세권은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당연 소멸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의 대상이 소멸하죠. 그럼 모두 없어져요. 저당권도 소멸해요. 그러니까 이게 각종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파트에서. 그러니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어도 병은 여전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멸됩니다.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당권이 소멸되니까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러면 다 X돼 있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전세금 채권이죠. 그러면 이 전세금 채권을 을이 받아가기 전에 뭘 해서?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성질이 뭐예요? 물상대위죠. 물상대위. 그래서 교재 잠깐 볼게요. 362쪽에 판례박스를 보면 그 1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당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2번. 이러한 경우에는 물상대위 법리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채권을 뭐 한다고요? 압류. 거기까지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뒷부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물상대위에 따른다고 했고요. 3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게 뭐예요? 전세권의 저당을 잡은 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해요. 네. 그럼 지상권의 저당권을 잡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상권 저당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가 없는 한, 압류를 안 했대요. 그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전세금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 제3자 등이 압류를 안 하면 전세금을 누구에게 줘야죠? 당연히 을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는 거죠.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전세권 소멸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수업 받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그 금요일 날 공법이랑 바뀐 거예요. 금요일 날 민법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